만일 삼천조의 경제 규모인 실리콘밸리가 나라이면 1인당 GDP는 세계 2위인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의 중심으로서 어느 역사에서도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가게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는 판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첨단 기술 산업이 밀접되어 있고 계속 커가고 있죠. 실리콘밸리는 원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에 있는 산타클라라 밸리를 중심으로 산타클라라, 샌마테오, 알라미다 카운티와 스카밸리 일부를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실리콘밸리는 실리콘과 밸리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많은 생산품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했고 이 실리콘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나 IC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있습니다. TV, 라디오, 냉장고, 핸드폰, 컴퓨터 등등 거의 우리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죠. 초기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이는 1946년부터 스탠포드 대학교의 공과대학장으로 있었던 프레드릭 털만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왔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장의 학교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학교 일부의 땅에 산업단지를 형성해서 월세를 받으면 학교는 돈을 벌고 졸업생들은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이 산업단지에서 창업을 권장했고 도와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이 산업단지 형성 이전인 1939년 두 스탠포드 졸업생인 윌리엄 휴렛과 데이빗 베컬드는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의 휴렛 월세집 차고에서 창업을 합니다. 이들의 첫 상품은 오디오 발진기로 첫 고객은 디즈니였고 디즈니는 이것으로 클래식 음악 만화 영화 환상곡, 즉 판타지아를 만듭니다. HP는 2차 대전 동안 군수산업으로 성공하게 되고 털만 교수의 제자였던 휴렛의 HP 성공은 후에 산업단지 내에서의 산업 권장에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다른 인물은 윌리엄 쇼클리로 그는 벨 연구소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세계 최초 하이테크 회사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트랜지스터의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는 또한 처음으로 반도체 소재를 만든 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리콘 소자, 특히 다이오드를 만드는 일은 힘들었고 그는 실리콘 연구를 중식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쇼클리는 권위적이고 성격이 개팍하여 같이 일하기 힘들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또한 인종차별주의자로도 알려져 있죠. 여기서 초기 실리콘밸리의 중요한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스탠포드 대학의 털만 교수와 휴렛 패컬드 그리고 쇼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실리콘밸리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회사가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쇼클리가 실리콘 산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실리콘을 연구하던 엔지니어 8명이 나와서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실리콘 반도체 회사로서 이들이 그 반역의 8입니다. 반역의 8이란 말은 쇼클리 박사에 의해서 표현된 단어이고요. 페어차일드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을 배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단지 나와서 회사를 세우다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업적이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치 박사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인식, 즉 안티테프 시스템을 개척한 분이고요. 모어 박사와 노이스 박사는 IC칩 초기 개발자로 퍼스널 컴퓨터의 탄생에 공헌하신 분들이죠. 모두 유능한 젊은 학자 겸 엔지니어들이었으나 그냥 기술만 믿고 나온 건 아니었고 항공계의 거부, 셜만 페어차일드의 경제적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의 중요한 생산품은 트랜지스터였지만 몇몇 엔지니어들은 미래의 산업은 직접 회로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중 4명의 엔지니어들이 1961년에 리만 형제의 도움으로 IC를 만드는 회사 시그널 네트워크 일렉트로닉스 즉 시그네틱스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리만 브라더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온 그 리만 브라더스 회사 맞습니다. 사실 시그네틱스는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60년대부터 한국에 공장을 세웠고요.
그 한국 분과가 몇 과정을 거쳐 현재 영풍그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68년 이 반역의 8명 중 2명의 엔지니어 루이스와 모어가 나와서 직접 회로 칩을 만드는 회사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을 설립하게 되는데 1년 후에 그루브가 가담하여 오랫동안 CEO로 있었던 인텔이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인텔은 현재 반도체 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인텔과 더불어 거론되는 컴퓨터 메인칩 회사는 AMD인데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마케팅부 이사로 일하던 샌들즈는 1969년에 회사에서 일하던 7명의 엔지니어들과 나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즉 AMD를 설립하였고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일하던 코리건과 본이 중심이 되어서 1981년에 스톨지 회사로 유명한 LSI 로직 코퍼레이션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실 코리건은 페어차일드 그룹 내에서 CEO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회사의 기술적 재산, 특히 많은 특허가 만료된 후 회사를 팔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지금은 아바고 테크놀로지, 즉 브로드컴의 자회사로 운영 중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중의 하나인 세코이아 캐피탈의 도움을 받는데 세코이아는 애플, 구글, 시스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설립 또는 IPO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82년 로저스는 AMD의 5명의 엔지니어들과 사이프레스 반도체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는 모스펫의 한 종류인 수직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개인주의자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했지만 회사를 세우게 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엔지니어와 CEO였던 세빈이 파트너로 있는 세빈 로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세빈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AMD 설립자 8명 중 부회장으로 일했던 기포드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지만 다시 하이텍 산업으로 돌아와서 1983년에 맥심 인테그레이드 프로덕스를 설립하게 되고 현재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MD의 스핀오프로 2009년도에 설립된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TSMC, UMC, 그리고 삼성과 더불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 회사이며 RD램으로 유명한 램버스는 1990년에 시그네틱스에서 일하던 호르비츠와 사업가 파멀디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닌넨토에 들어가는 그래픽 메모리를 만든 회사로서 골드만삭스, 메릴린 린치 등 우리가 아는 빅가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페어차일드 출신 엔지니어들에 의해 실리콘밸리에 세운 회사로는 PLD 회사인 엘트라, 반도체 회사인 인텔셀, IC 회사인 아멜코 등이 있고 페어차일드와 관련되어 65개 정도의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설립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의 창업은 왜 실리콘밸리가 산타클라라밸리에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큰 이유가 되는데 우선 위에서 설명한 HP가 있습니다. 1961년에 HP는 반도체 분과를 설립하지만 후에 이 분과는 스핀오프하여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에 통합하게 됩니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자체도 의학 계열 기구를 담당하던 HP 분과가 1999년에 스핀오프되어서 나온 회사로서 나중에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부분인 칩 디바이스 분과가 다시 스핀오프하여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아바고 테크놀로지는 후에 LSI 로직과 통신회사인 브로드컴을 통합하여 거대 회사 브로드컴 인코퍼레이션이 되죠. 브로드컴의 창업자 헨리 샤물레이는 현재 NIM 덕스 학기팀 오너입니다. 1967년 HP의 계산기 분과에서 일하던 워즈니악은 그의 고등학교 후배 잡스와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게 되고 후배인 잡스는 후에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와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를 다시 설립하기도 합니다. 애플은 세계 최대의 회사로서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삼성, LG, 성경을 비롯한 모든 한국 회사의 시가총액을 더한 액수보다 약 1.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애플 컴퓨터 자회사인
클라리스에서 일하는 오미다이어는 1995년에 경매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옥션 웹을 설립하고, 이것은 오늘날의 이베이로, 이베이는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페이팔을 인수하여 거대 인터넷 거래 회사로 크게 됩니다. 클라리스는 애플의 몇 중력들이 만든 자회사로 중심 인물로 윌리엄 캠멜이 있는데,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사업적인 멘토로서 많은 실리콘밸리의 이사진들이 그의 멘티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적인 환경에는 창의나 협력 외에도 위험 감수나 경제적,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멘토들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아이디어나 능력이 우선이지만 성공이 성공을 창출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공 뒤에는 성공한 테크놀로지계의 거인들이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템의 안에서 스탠포드 졸업생들과 교수들의 창업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